그래서 웃기다. 사실은 네. 이 친노, 반노, 비노 이게요. 그 2002년 12월 28일 정말 뿌리도 예. 오래됐죠. 조선일보 말말말에서 이 민주당 내 세력을 노 후보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친노, 반노, 비노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게 나온 게. 2002년. 예. 근데 사실 2012년 제가 지금 그 논문을 쓰느라고 그 한겨레와 경향의 안철수와 문재인에 대한 기사 칼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 문재인 얘기가 나왔다 하면 이 비노 반노, 친노 반노 얘기 꼭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분열 프레임을 가지고 늘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재밌는 거는 그 요새 트위터에 그런 거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네. 정치권 전체의 잘못이야.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잘못이야. 정의당이 잘못하면 정의당 잘못이야.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야권의 잘못이야. 근데 이게 저는 기가 막힌 적확하다 진짜. 기가 막힌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실제 제가 그 당시 조선일보 칼럼들을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못해. 그러면 민주당하고 싸잡아서 같이 혼내요. 비슷한 걸 엮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는 언제 칼럼이요? 2012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네. 아까 친노 말이 2002년이에요? 2012년이요? 2002년. 2002년. 그러니까 2002년에 조선일보가 딱 분열 프레임을 던져놓은 걸 진보 언론이 주구장창 받아 쓰는 거죠. 10년이 넘도록. 조선일보는요, 이 네. 팀이 이런 조어, 그러니까 워딩을 만드는 팀이 있나 봐. 얘들 딱 만들면 그 다음에 그게 전 보수 언론에 퍼지고, 그 다음에 전 보수 언론에 퍼져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 언론에 퍼지고. 제가 이거를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해서 제가 네.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아. 여러 번 이걸 지켜봤는데 제가 2007년에 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책이 사실 지금 요새 우리가 전국구에서 하는 이게 정말 좀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번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정말 뭐 문재인 캠프에서 뭐 한 자리를 하려고 의도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07년에 쓴 마법에 걸린 나라부터 이게 나와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조동문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참여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조금 비켜 있었어요. 한동안.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말 실수로 걸릴 만한 무슨 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 실수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말 실수로. 그래가지고 다음 날 조선일보가 이제 제가 상상치도 못한 프레임을 갖다가 딱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새누리당에서 아침에 그 전략기획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조선일보의 그 잘못된 그 보도를 그대로 얘기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기숙은 뭐 어째라 하면서 이제 공격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저녁에 문화일보가 요거를 보도하면서 거기다 공격을 하나 더 붙여요. 근데 이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인터뷰를 하냐면 이런 민주당, 열린우리당이죠, 당신은.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 인터뷰를 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 제가 잘못된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터뷰 기사를 저녁에 내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이 모든 거를 확정짓는 건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1박 2일에 걸쳐서 조동문 프레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일보 또는 한겨레 경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틀, 빠르면 이틀, 늦으면 2주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참여정부 누구한테도 이 프레임으로 그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우리도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요. 응? 저는 이게 1회 때부터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진보 언론이 노무현 왕따, 문재인 왕따에 자꾸 이렇게 참여를 하는가.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이유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양심 결벽증 때문이다. 진보 언론들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기자들이. 좀 기사를 쓰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네,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진보 언론 기자들이. 왜냐면은 사명감과 정말 신념으로 이 진보 언론을 택했으니까. 좋은 날에 기자가 정리해갖고 정리 끝낼 줄 알았더니 정리하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대. 잘했어요, 근데. 정리 이제 잘했어. 넘어갈 때잖아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6가지기 때문에 빠르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자존심이요.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격지심이 돼요. 그래서 그 자격지심을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교수님. 자존심이 격이 떨어지면 자격지심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은요, 자기가 그거를 받쳐줄 재원과 실력과 모든 게 갖춰야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지. 이제 그게 안 받쳐줬을 때 이제 자격지심이 되는 건데. 정치인 중에 그 자존심을 딱 실력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 기억나는 게. 정봉주. 이제 정확하게 알아. 지금 들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교수님이 인정해줬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보 언론에 계신 분들이 특히 옛날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 한결에 태어난 게 동아투위, 조선투위 거기서 해직된 분들이 오랫동안 민주언론 운동 하다가 그분들이 앞장섰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언론처럼 어떤 실용 학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어요. 학문으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 남편도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 특히 우리 남편은 미국 박사인데 영어를 아직도 못해요. 어떻게 따셨어요? 물리학이니까 뭐 그렇죠. 공개통은 영어 안 해도 돼. 근데 그 이유가 자기는 그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건 공부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운동권 이념 이런 거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 진보 언론에 오면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게 좀 기획이 잘 안 되는 거죠. 독자들하고 신물 경제에 약한 거나 똑같은 거네. 그렇죠.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기획 같은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보수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이디어의 부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닮아가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운동권의 이 패거리주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네 번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 계속하는 거? 그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실력도 부족하고 이 패거리주의도 나오는 건데 보면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진보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오픈돼 있고 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진보 언론의 오피니언 보면은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폐쇄적이다. 그거는 제가 동의해요. 근데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제가 40세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면 내가 언론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30대 일체 활동을 안 했어요. 그다 40이 딱 되면서 불혹의 나이에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데뷔를 하는데 그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일체 활동을 안 했던 그렇다고 제가 뭐 선후배가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를 섭외했냐 그랬더니 논설위원이요. 제가 쓴 전공 책을 보고 이 사람 좀 괜찮으니까 섭외해보라고 그래서 저를 섭외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수는 이렇게 오픈 스크린, 그러니까 오픈으로 그 충원이 돼요. 필진이. 그래서 오히려 개방적이고 상당히 그래도 학계에 뭐 좀 알려져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등용하고 그 중에서 또 추려내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비해서 이 보수 언론은 훨씬 좀 폐쇄적이고 진보 언론이 훨씬 좀 폐쇄적이고 또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한 게 경향신문이 류근일 전 주필 모셔온 거 이런 굉장히 이상한 헛발질. 예. 그런 점에서 또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이 또 한계로 작용하지 않나. 또 이런 또 운동권 엘리티즘이 특히 이제 운동권 비주류였던 그 노무현을 볼 때
좀 우스운 거죠. 예. 네, 변방, 서울도 아닌 네. 변방에 운동권이라고 칠 수도 없는 대학도 안 다닌 운동권이. 후배 그룹이지만 전대협 의장 했던 전대협 의장 그다음 전대협에서 핵심적인 활동했던 학생회장 이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정봉주, 최재성, 정청래 저 마이너권에 있는 대학에 무슨 학생회장을 했든지 임원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 무시하는 것과 무척 비슷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평년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 운동권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모여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된 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 전대협 출신들은 무척 우대해. 높이 평가해. 국회의원 돼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도드라지는 정봉주 등등의 이런 사람들 진짜 개무시해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출신 성분을 따진다는 거죠. 따져요. 엄청 네, 따져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보는 사실을 보수의 이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저항하기 거죠. 위해서 예. 만들어진 게 진보 세력이잖아요. 근데 진보 내에도 또 하나의 이런 그 집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맞아요. 이제 민평년이 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요새 이제 이 SNS에서 비판의 그 구설수에 가장 오르고 있는데 기득권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보 내 이런 엘리트 기득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진보 언론 중에서 좀 그 이른바 그 명문 대학을 나온 점잖은 이 필진들 있잖아요. 정봉주 너무 싫어해요. 그래요. 걔 무슨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 아니 우리 대중과 소통하면서 좀 그 권위도 내려놓고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랑 팟캐스트 맨날 250인데 네. 나는 맨날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내용으로 승부해진 내용은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내용 좋죠.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문화적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언론가 그 기존의 진보 언론가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엄청난 문화적 문화적 차이. 갈등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 친노 사람들은 절 좋아해요 또. 이게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그리고 문화가요 21세기의 키워드예요. 키워드이기도 하고 21세기에 그 20세기에는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 좌냐 우냐 그래서 자본가의 편이냐 노동자의 편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근엄한 이념적 색채로 갈랐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던 자던 예. 다 이 어떤 그 위계적인 계급이 있는 그런 아하. 그 권위주의 문화였는데 예.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주의라 그래요. 그런 걸. 집단주의. 20세기는 집단주의 문화의 세기였다. 예. 21세기는 이제 좌냐 우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의 갈등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그 문화적 갈등이. 그러니까 제가 이념적 갈등이라 그러면 둘 다 진보인데 노무현도 진보고 진보 언론도 진보인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그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갈등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예. 네. 그럼 이제